14년 만에 벌어진 가장 최악의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왜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느냐. 챗 GPT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박종훈의 경제한방 KBS 박대기 기자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 좀 걱정거리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 수출의 아주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수출이 지금 삐걱거리고 있고, 또 대표 기업들의 실적까지 지금 참혹하기 때문에 전례 없는 위기감이 들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의 현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박대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 둘 다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나쁜 성적표를 받았는데, 이게 점점 더 심각해질 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결국은 이제 반도체라는 게 IT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이잖아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라든지 PC라든지 태블릿 이런 것들에 다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으로 불황이 올 것이다. 이런 우려들 때문에, 또 워낙 인플레이션이 높아가지고 물가가 높으니까 결국은 지갑을 안 열면서 그런 제품들이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지표상으로는 별 반전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가격도 낮은 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수출도 지금 보셨듯이 1월 달에 반도체 수출이 45% 떨어지면서 전체도 역대 볼 수 없었던 10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한 달에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하락폭으로 보면 갑자기 전년 대비 45% 하락, 네.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렇게까지 과거에도 실적이 빠진 적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만 한정해놓고 보면은, 과거에 이 정도로 반도체 성적이 안 좋았던 적은 2009년 1분기에 6천억 원대 정도 반도체 부분에 적자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2009년 1분기 하시면은 2008년의 세계 경제 위기 국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지금처럼 IT 제품들이 안 팔리는 상황이어서 이랬는데, 반도체라는 게 대략 한 4년, 5년 정도 주기로 좋았다 나빴다 반복하는 게 통상적인 일입니다만, 이번처럼 나빴던 거는 거의 한 14년 만의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워낙 좀 특이한 특성이 있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특히 한 4, 5년마다 막 주기로 이렇게 출렁출렁 거렸던 건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긴 한데, 이번에 이제 워낙 급하게 빠지다 보니까 이게 그냥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의 호황과 불황이 반복하는 사이클이 또 한 번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이번엔 좀 달리 더 심각한 문제가 좀 생긴 것인지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예, 그 많은 분들이 중국과의 디커플링 문제, 그리고 미중 갈등 이런 문제를 많이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미국 쪽하고 가까워지면서 중국과 소원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중국이 우리 부품을 덜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인데요. 그 지난해까지만 해도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애플 아이폰이 중국제를 쓰겠다. 중국에서 이제 장사를 또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나게 긴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에 쓴다는 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디램이야 아직 많이 멀었지만,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중국이 많이 약진하는 기기가 되는 게 아니냐 우려를 했는데, 미중 갈등 때문에 네. 그게 지금 수포로 들어간 그런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안 쓸 것 같고, 그러면은 이 미중 갈등이라는 게 과연 우리한테 실이 되느냐, 또 다르게 보면 득이 되는 면도 있거든요. 딱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병도 예. 주고 약도 주고. 네. 중국이 수출을 잘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파는 부품도 수출이 안 될 테고, 그러면 우리도 실이 되는 것인데, 뭐 이런 식으로 때때로 득이 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대표적인 현상이 화웨이 규제였는데, 그때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실적이 나쁘면서 상당히 침체돼 있었거든요. 근데 화웨이가 이제 사실 거의 엄청난 기세로 세계 통신 네트워크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화웨이만 찍어서 이제 미국이 규제를 하니까 순식간에 거의 해체가 돼 버렸고, 그러면서 다시 삼성전자의 그 네트워크 부분이 살아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추격을 나름대로 많이 해왔던 중국 반도체 산업을 제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대로 병주고 약주고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러면 과연 중국이 한국이 미국과 가까워진다고 해서 한국산 반도체를 쓰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산 반도체가 필요한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계 디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두 업체와 미국의 마이크론이 95%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세 업체를 제외한 다른 디램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파트너인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쁜 실적이 디커플링 때문에 발생한 것이냐,
제가 나름대로 취재해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다만 중국이 워낙 오랫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았고 수출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우리도 덩달아서 안 좋은 것이지, 중국에서 한국제 부품을 안 쓰겠어 이렇게 해서 지금 안 좋은 상황 같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시장에서는 그래서 아니 이렇게까지 반도체 시장이 안 좋으면 그때마다 좀 그래도 감산도 좀 했고 네. 그럼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좀 감산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웬걸 인위적 감산이 없다. 이게 어떻게 이 전략을 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삼성전자가 지난해 3분기까지 실적을 보면은 사실 디램 시장에서 45% 정도까지 가져가다가 40%로 그 비율이 줄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약간 비율이 올랐고요. 그러면 이번 기회를 계기로 다시 자기 그 비중을 좀 더 확장하겠다는 일종의 작은 치킨 게임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줄일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감산을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자연적 감산으로 해석되는 발언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설비 재배치는 진행을 하겠다. 그다음에 연구 개발용 이제 웨이퍼를 수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생산 역량, 비트 역량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얘기는 결국은 뭐 설비 재배치하고 뭐 공사도 새로 하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감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 감산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첫날은 이제 인위적 감산 얘기가 없으니까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음 날 되니까 이 증권가에서 이거는 자연적 감산으로 해석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웃지 못할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결과를 놓고 보면은 삼성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크게 줄이지는 않는데, 이런 자연적 감산은 한다는 것을 굳이 강조한 걸 봐서는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밝은 면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제 네. 반도체 산업이 어쨌든 겨울로 가고 있으니까 네. 이제 봄은 언제 뭐 어떤 계기로 올 수 있을까요? 챗 GPT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로 이제 서버를 확충을 해야 되고 데이터 센터를 확충을 해야 되는데요. D램이라든지 반도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올해 하반기로 가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입니다. 중국 내수 시장과 중국에서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또 수요가 좀 더 회복이 되고, 그 미국의 금리 인상 국면이 좀 해소되면서 중국의 공장들이 리오프닝을 통해 다시 돌아가면은 부품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좀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과연 언제쯤 될지, 과연 2분기에 가능할지 아니면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출렁거릴 때마다 우리 메모리 반도체가 워낙 이 경기를 타다 보니 아니 언젠가는 좀 대만의 타이완의 TSMC처럼 시스템 반도체도 좀 잘해갖고 경기를 좀 덜 탔으면 좋겠다. 네. 언젠가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기술력을 볼 때 막 3나노 먼저 갔다는 둥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네. 야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잘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또 갑자기 고객사를 잃었다 이런 네. 기사들이 나오고 왜 우리가 3나노 도전도 먼저 하고 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객사나 이런데 좀 이렇게 시장 개척에는 조금 더 힘들었던 걸까요? 같은 3나노라고 해도 업체별로 약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쪽 3나노가 저쪽 4나노보다 더 우월한 기술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논란도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TSMC는 슈퍼 을이라고 불리잖아요. 오랫동안 을로만 존재를 하면서 B2B 서비스만 이제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고객들과 경쟁하지 않겠다, 고객들 신뢰도 많이 쌓은 그런 기업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문형 반도체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생산을 해주지만,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갤럭시 스마트폰을 판다든지 컴퓨터를 판다든지 이런 그 주문하는 입장의 회사들하고 또 하나의 경쟁자이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 확보라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TSMC가 파운드리 업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문을 해주면 설계도를 주면 그 설계도대로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과연 삼성전자의 그 설계도를 보냈을 때 삼성전자가 설계도를 열어보지 않고 그냥 만들어만 줄 것이냐, 비밀을 얼마나 잘 지킬 것이냐. 물론 서약을 다 하겠지만은 주는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찜찜함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삼성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파운드리라는 업태를 거의 처음으로 성공시킨 회사가 TSMC거든요. TSMC 이전에는 그런 식의 주문 생산 반도체 업체가 없었고, TSMC가 그런 모델을 만들어 성공을 했기 때문에 후발 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모델의 성공을 뒤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너무 잘해서 그야말로 오히려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게 시스템 반도체인 것 같은데, 자, 우리가 TSMC를 따라가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일본도 여기에 자꾸만 욕심을 내면서 보니까 구마모토 현에다가 TSMC 공장도 유치하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 라피더스라고 만들어서 또 IBM하고 손잡는다 그러고, 자, 이렇게 우리가 TSMC 따라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이 어쨌든 우리보다 한참 많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추격을 시작한 상황. 이 상황은 또 어떻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치포, 페포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나머지 다른 나라들이 좀 협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왜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느냐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중국에서 이 정도로 반도체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타이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눈치를 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이미 반도체를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고 중국이 최대의 고객인데, 이 고객을 상대로 너희만 빼놓고 이제 다른 쪽하고 이렇게 짝짝꿍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는 없는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객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일본이 타이완 또 미국하고 손을 잡고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잘 될까는 이제 별개의 문제이고요. 이 구마모토에 지어질 그런 팹이 어느 정도 그렇게 가능성 있는 팹인가, 어느 정도의 첨단 공정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반도체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박대기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국 기업들이 주도권을 지키겠다라는 것이 결국 IRA 법에 담겨 있는 그런 뜻이고, 뜻에 따라서 지금 굴러가고 있는 것이 시장이 좀 황당한 상황이 되고 있는 엎친 데 거고요. 덮친 격이네요, 현대차 입장에선.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는 거죠.